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혹시 선생님 댁엔 복이 드나듭니까? 복이 드는 집에는 항상 공통된 기운이 있습니다. 그 집안은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심지어 공기조차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집은 결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를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아마 선생님 댁의 복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감사 인사가 자연스럽다. 복이 드는 집의 첫 번째 특징은 감사의 말이 자연스럽게 오간다는 것입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이런 말이 그저 습관처럼 오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주면 고맙다고 말하고, 늦게 들어온 가족에게 수고했다고 인사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일들에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빨래를 개어 놓았을 때도, 문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을 때도, 물컵 하나를 가져다 줄 때도 고마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감사의 말은 집안 기운을 맑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감사의 말은 마법과 같습니다. 한마디의 고마워가 하루 종일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하고 지친 몸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좋아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가정에서 이런 감사의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착각이 집안의 복을 조금씩 내쫓고 있습니다. 감사는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하는 것은 절반의 감사일 뿐입니다. 말로 표현된 감사만이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감사의 말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곧 그 집의 문화가 됩니다. 감사하는 집에는 불평이 줄어듭니다. 감사할 일을 찾다 보면 불만스러운 일들이 작게 느껴지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말이 조용하고 곱다. 복이 드는 집의 두 번째 특징은 말이 조용하고 곱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쓸데없는 다툼이 없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표정이 편안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복이 드는 집에서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고운 말은 기운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거친 말은 집안의 기운을 흐리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고운 말은 마음을 치유하고 집안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고요한 말 속에 복이 머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대화는 집안 분위기를 안정되게 하고 그 안정 속에서 복이 자라납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오래 남습니다. 좋은 말은 평생 힘이 되지만 나쁜 말은 평생 상처가 됩니다. 복이 드는 집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조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더 좋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이런 배려가 있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목소리 톤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톤은 마음을 열게 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톤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말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말하면 상대방이 따라가기 어렵고 너무 느리면 답답함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서로를 존중한다. 복이 드는 집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보다 마음을 먼저 봅니다.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도 부모를 헤아립니다. 권위보다 이해가 우선됩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존중이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존중은 말과 행동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노력합니다. 존중은 또한 경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간섭하지 않고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해줍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줍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어리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고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존중하는 집에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라는 말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존중은 또한 실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받아들이고 실수했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존중하는 마음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고 그것이 그 집안의 문화가 됩니다. 네 번째, 돈보다 마음을 나눈다. 복이 드는 집의 네 번째 특징은 돈보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돈 얘기보다 마음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무엇을 샀는지보다 오늘 어땠는지를 묻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생활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이 드는 집에서는 돈이 대화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과 감정,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이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 거야? 어떤 게 제일 즐거웠어?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어? 건강은 괜찮니? 이런 대화는 집안의 중심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그 이해는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돈은 쓰면 줄어들지만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귀한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바로 이런 마음의 나눔 속에 있습니다.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고 어려움과 걱정도 함께 나눕니다. 혼자서는 무거웠던 짐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에는 판단이나 비판이 없습니다. 단지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대화는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힘을 주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도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보다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질보다는 관계를, 소유보다는 경험을, 혼자보다는 함께를 우선시합니다. 그런 가치관이 집안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물건이 단정히 정리되어 있다. 복이 드는 집의 다섯 번째 특징은 물건이 단정히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이 쌓이지 않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집에는 기운이 잘 흐릅니다. 정리된 공간은 머무는 사람의 마음도 안정시킵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깔끔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된 공간에는 좋은 기운이 순환하고 그 기운이 복을 불러들입니다. 복은 혼란스러운 곳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어지럽고 더러운 곳에는 나쁜 기운이 모이고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된 곳에는 좋은 기운이 맴돌고 그 기운이 복을 끌어옵니다. 정리정돈은 마음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주변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생각도 맑아집니다. 또한 정리된 집에서는 필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일상이 훨씬 편해집니다. 여섯 번째,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있다. 복이 드는 집의 여섯 번째 특징은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함께 숨 쉬는 것입니다. 식탁 앞에서 눈을 맞추고 말을 나눕니다. 밥상머리의 정은 가족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족이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각자 따로 먹는 가정이 많습니다. 바쁜 일상, 다른 시간대, 각자의 취향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이 드는 집에서는 가능한 한 함께 식사하려 노력합니다. 하루 한 끼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복은 이런 자리에 머뭅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는 그 순간, 사랑과 정이 오가는 그 시간에 복은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7번째, 누군가가 늘 먼저 베푼다. 복이 드는 집의 7번째 특징은 누군가가 늘 먼저 베푼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항상 한 명쯤 있습니다. 먼저 챙기고, 먼저 배려합니다. 남보다 먼저 베푸는 마음은 복을 불러오는 기운입니다. 베푸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먼저 건네는 안부 인사도 베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조용히 물을 끓이고 밥을 준비하는 것, 늦게 들어오는 가족을 위해 불을 켜두고 기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품입니다. 복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을 끌어당깁니다. 베푸는 사람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풀수록 더 많이 받게 되고 그 선순환이 집안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8번째, 웃음이 자주 난다. 복이 드는 집의 8번째 특징은 웃음이 자주 난다는 것입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작은 농담과 미소가 오갑니다.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웃음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기운이 집안을 채웁니다. 웃음은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는 밝은 기운이 돌고 그 기운이 모든 가족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으로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도 웃음으로 극복합니다. 웃음은 치유의 힘이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웃음이 많은 집엔 나쁜 기운이 머물지 못합니다. 어두운 기운은 밝고 경쾌한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웃음이면 충분합니다. 9번째, 남을 험담하지 않는다. 복이 드는 집의 9번째 특징은 남을 험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남의 얘기를 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비난보다 이해하려는 말이 많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복을 내쫓습니다. 험담은 독과 같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도 더럽힙니다. 남의 흉보는 입은 결국 자기 집 기운을 깎습니다. 나쁜 말은 나쁜 기운을 불러오고 그 기운이 집안에 머물면서 복을 내쫓게 됩니다. 대신 남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좋은 점을 찾아 말합니다. 비판할 일이 있어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선한 말은 선한 기운을 불러오고 그 기운이 집안을 좋은 에너지로 채웁니다. 10번째, 조용히 기도하거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다. 복이 드는 집의 10번째 특징은 조용히 기도하거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잠시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집은 다릅니다. 마음을 비우면 복이 들어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욕심과 욕망을 가라앉힙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좋은 기운이 모이고 그 기운이 복을 끌어당깁니다. 고요히 앉아 감사하는 그 시간에 복은 살며시 들어옵니다. 시끄럽고 바쁜 곳보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을 복은 좋아합니다. 기도든 명상이든 독서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복이 찾아오는 진짜 이유. 복은 돈이 많은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복은 말이 고운 집, 마음이 밝은 집, 정리가 된 집을 찾습니다. 복은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에 오래 머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잘못 생각합니다. 복을 돈이나 성공, 명예 같은 것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그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복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북적이고 떠들썩한 곳보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을 좋아합니다. 욕심이 많고 다투는 곳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곳을 좋아합니다. 복이 오려면 복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환경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 인사가 자연스럽다. 둘째, 말이 조용하고 곱다. 셋째, 서로를 존중한다. 넷째, 돈보다 마음을 나눈다. 다섯째, 물건이 단정히 정리되어 있다. 여섯째,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있다. 일곱째, 누군가가 늘 먼저 베푼다. 여덟째, 웃음이 자주 난다. 아홉째, 남을 험담하지 않는다. 열째, 조용히 기도하거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다. 이 중 몇 가지나 선생님 댁에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다면 그 집은 이미 복 있는 집입니다.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해보세요. 목소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내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주변을 조금씩 정리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복을 불러옵니다. 마무리.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눈빛, 그리고 당신의 마음가짐 안에 있습니다. 복을 찾아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비싼 것을 사거나 특별한 것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복을 알아보는 눈, 복을 받아들이는 마음, 복을 키워가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이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복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은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가 나누는 작은 사랑 속에,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집도 복이 머무는 집으로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당신의 집을 복 있는 집으로 바꿀 것입니다. 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복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복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당신의 집에 복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당신의 일상이 작은 기쁨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혹시 선생님 댁엔 복이 드나듭니까? 복이 드는 집에는 항상 공통된 기운이 있습니다. 그 집안은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심지어 공기조차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집은 결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를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아마 선생님 댁의 복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감사 인사가 자연스럽다. 복이 드는 집의 첫 번째 특징은 감사의 말이 자연스럽게 오간다는 것입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이런 말이 그저 습관처럼 오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주면 고맙다고 말하고, 늦게 들어온 가족에게 수고했다고 인사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일들에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빨래를 개어 놓았을 때도, 문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을 때도, 물컵 하나를 가져다 줄 때도 고마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감사의 말은 집안 기운을 맑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감사의 말은 마법과 같습니다. 한마디의 고마워가 하루 종일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하고 지친 몸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좋아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가정에서 이런 감사의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착각이 집안의 복을 조금씩 내쫓고 있습니다. 감사는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하는 것은 절반의 감사일 뿐입니다. 말로 표현된 감사만이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감사의 말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곧 그 집의 문화가 됩니다. 감사하는 집에는 불평이 줄어듭니다. 감사할 일을 찾다 보면 불만스러운 일들이 작게 느껴지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말이 조용하고 곱다. 복이 드는 집의 두 번째 특징은 말이 조용하고 곱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쓸데없는 다툼이 없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표정이 편안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복이 드는 집에서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고운 말은 기운을 닫히게 하지 않습니다. 거친 말은 집안의 기운을 흐리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고운 말은 마음을 치유하고 집안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고요한 말 속에 복이 머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대화는 집안 분위기를 안정되게 하고 그 안정 속에서 복이 자라납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오래 남습니다. 좋은 말은 평생 힘이 되지만 나쁜 말은 평생 상처가 됩니다. 복이 드는 집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조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더 좋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이런 배려가 있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목소리 톤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톤은 마음을 열게 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톤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말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말하면 상대방이 따라가기 어렵고 너무 느리면 답답함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서로를 존중한다. 복이 드는 집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보다 마음을 먼저 봅니다.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도 부모를 헤아립니다. 권위보다 이해가 우선됩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존중이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존중은 말과 행동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노력합니다. 존중은 또한 경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간섭하지 않고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해줍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줍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어리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고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존중하는 집에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라는 말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존중은 또한 실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받아들이고 실수했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존중하는 마음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고 그것이 그 집안의 문화가 됩니다. 네 번째, 돈보다 마음을 나눈다. 복이 드는 집의 네 번째 특징은 돈보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돈 얘기보다 마음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무엇을 샀는지보다 오늘 어땠는지를 묻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생활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이 드는 집에서는 돈이 대화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과 감정,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이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 거야? 어떤 게 제일 즐거웠어?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어? 건강은 괜찮니? 이런 대화는 집안의 중심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그 이해는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돈은 쓰면 줄어들지만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귀한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바로 이런 마음의 나눔 속에 있습니다.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고 어려움과 걱정도 함께 나눕니다. 혼자서는 무거웠던 짐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에는 판단이나 비판이 없습니다. 단지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대화는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힘을 주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도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보다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질보다는 관계를, 소유보다는 경험을, 혼자보다는 함께를 우선시합니다. 그런 가치관이 집안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물건이 단정히 정리되어 있다. 복이 드는 집의 다섯 번째 특징은 물건이 단정히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이 쌓이지 않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집에는 기운이 잘 흐릅니다. 정리된 공간은 머무는 사람의 마음도 안정시킵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깔끔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된 공간에는 좋은 기운이 순환하고 그 기운이 복을 불러들입니다. 복은 혼란스러운 곳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어지럽고 더러운 곳에는 나쁜 기운이 모이고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된 곳에는 좋은 기운이 맴돌고 그 기운이 복을 끌어옵니다. 정리정돈은 마음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주변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생각도 맑아집니다. 또한 정리된 집에서는 필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일상이 훨씬 편해집니다. 여섯 번째,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있다. 복이 드는 집의 여섯 번째 특징은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함께 숨 쉬는 것입니다. 식탁 앞에서 눈을 맞추고 말을 나눕니다. 밥상머리의 정은 가족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족이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각자 따로 먹는 가정이 많습니다. 바쁜 일상, 다른 시간대, 각자의 취향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이 드는 집에서는 가능한 한 함께 식사하려 노력합니다. 하루 한 끼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복은 이런 자리에 머뭅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는 그 순간, 사랑과 정이 오가는 그 시간에 복은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일곱 번째, 누군가가 늘 먼저 베푼다. 복이 드는 집의 일곱 번째 특징은 누군가가 늘 먼저 베푼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항상 한 명쯤 있습니다. 먼저 챙기고, 먼저 배려합니다. 남보다 먼저 베푸는 마음은 복을 불러오는 기운입니다. 베푸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먼저 건네는 안부 인사도 베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조용히 물을 끓이고 밥을 준비하는 것, 늦게 들어오는 가족을 위해 불을 켜두고 기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품입니다. 복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을 끌어당깁니다. 베푸는 사람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풀수록 더 많이 받게 되고 그 선순환이 집안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덟 번째, 웃음이 자주 난다. 복이 드는 집의 여덟 번째 특징은 웃음이 자주 난다는 것입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작은 농담과 미소가 오갑니다.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웃음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기운이 집안을 채웁니다. 웃음은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는 밝은 기운이 돌고 그 기운이 모든 가족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으로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도 웃음으로 극복합니다. 웃음은 치유의 힘이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웃음이 많은 집엔 나쁜 기운이 머물지 못합니다. 어두운 기운은 밝고 경쾌한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웃음이면 충분합니다. 아홉 번째, 남을 험담하지 않는다. 복이 드는 집의 아홉 번째 특징은 남을 험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남의 얘기를 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비난보다 이해하려는 말이 많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복을 내쫓습니다. 험담은 독과 같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도 더럽힙니다. 남의 흉보는 입은 결국 자기 집 기운을 깎습니다. 나쁜 말은 나쁜 기운을 불러오고 그 기운이 집안에 머물면서 복을 내쫓게 됩니다. 대신 남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좋은 점을 찾아 말합니다. 비판할 일이 있어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선한 말은 선한 기운을 불러오고 그 기운이 집안을 좋은 에너지로 채웁니다. 열 번째, 조용히 기도하거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다. 복이 드는 집의 열 번째 특징은 조용히 기도하거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잠시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집은 다릅니다. 마음을 비우면 복이 들어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욕심과 욕망을 가라앉힙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좋은 기운이 모이고 그 기운이 복을 끌어당깁니다. 고요히 앉아 감사하는 그 시간에 복은 살며시 들어옵니다. 시끄럽고 바쁜 곳보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을 복은 좋아합니다. 기도든 명상이든 독서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복이 찾아오는 진짜 이유. 복은 돈이 많은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복은 말이 고운 집, 마음이 밝은 집, 정리가 된 집을 찾습니다. 복은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에 오래 머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잘못 생각합니다. 복을 돈이나 성공, 명예 같은 것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그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복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북적이고 떠들썩한 곳보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을 좋아합니다. 욕심이 많고 다투는 곳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곳을 좋아합니다. 복이 오려면 복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환경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 인사가 자연스럽다. 둘째, 말이 조용하고 곱다. 셋째, 서로를 존중한다. 넷째, 돈보다 마음을 나눈다. 다섯째, 물건이 단정히 정리되어 있다. 여섯째,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있다. 일곱째, 누군가가 늘 먼저 베푼다. 여덟째, 웃음이 자주 난다. 아홉째, 남을 험담하지 않는다. 열째, 조용히 기도하거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다. 이 중 몇 가지나 선생님 댁에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다면 그 집은 이미 복 있는 집입니다.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해보세요. 목소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내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주변을 조금씩 정리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복을 불러옵니다. 마무리.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눈빛, 그리고 당신의 마음가짐 안에 있습니다. 복을 찾아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비싼 것을 사거나 특별한 것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복을 알아보는 눈, 복을 받아들이는 마음, 복을 키워가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이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복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은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가 나누는 작은 사랑 속에,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집도 복이 머무는 집으로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당신의 집을 복 있는 집으로 바꿀 것입니다. 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복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복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당신의 집에 복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당신의 일상이 작은 기쁨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차례입니다.